자, 어디를 우리 또 같이 연결해서 보실 거냐면, 자, 왜 우리가 이제, 이 이론 파트들에서는 관련된 부분들을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한 번만 보세요. 저 어디로 오시냐면, 106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그 중급회계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회계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준이 뭐고요? 국제회계 기준 IFRS라는 거죠. 그리고 비상장 회사가 쓰는 회계 기준을 뭐라고 그래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시냐면은 IFRS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회계 기준 쓰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자, 여러분 3번 제목 보세요. 비용의 분류 방법이 어느 별과 어느 별로 나누네요? 성격별과 기능별이라는 거예요. 성격별, 기능별 분류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국제회계 기준은 여러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양식도 꼭 하나만 고집하지는 않아요. 여러 개를 제시해서 그 중에서 그 회사 실정에 회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필요하면 섞어 써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거기 보시면 그림 2-7번 보세요. 그림 2-7번. 자, 비용을 어떻게 보느냐. 성격별과 기능별 분류 방법에 의한 손익이 되는데, 자, 성격별 분류 보세요. 수익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106페이지. 자, 수익은 다른 말로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국제회계 기준서상의 수익은 매출액이라고 하고, 기타 수익이란 건 영업의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품과 제공품 변동, 원재료 소모품 사용액, 종업원 급여 비용, 감가상각비 같은 거, 기타 비용, 이렇게 총비용 이렇게 나오죠? 비용을 근데 쭉 보니까 매출 원가가 따로 언급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게.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료 순이익까지 하시라고. 자, 근데 기능별 분류 보시죠, 옆에. 기능별은 수익은 매출액이라고 그랬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 총이익 만들고 영업의 수익 따로 적고 물류원가, 관리비, 기타 비용 등등 해서 표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이 뭐라고요? 기능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그대로 써도 되고 조금 섞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은 핵심은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매출원가를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까? 매출원가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매출원가가 반드시 표시되는 방식을 무슨 별에 의해서? 기능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별 표시 방식, 분류 방식에 의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 거야. 여러분들도 거의 회사에 쓰는 손익계산서는 다 매출원가가 다 표시가 돼 있죠? 이런 건데, 근데 꼭 그것만 맞는 건 아니에요.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더란 얘기야. 맞죠? 자, 그래서, 자, 제일 위로 갈게요, 여러분. 제일 위에 어떠냐.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분석 내용은, 자,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두 가지 중의 형태 중에서 하나로 제공되고,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이나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더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서 단기 손익을 인식한 비용의 분석 능력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더 목적 적합하고 더 신뢰성 있는지를 판단해서 기업 보고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거기서 네 줄 더 드려보세요. 분석의 첫 번째 형태는 성격별 분류입니다. 단기 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 자, 성격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비, 운송비, 종업원 급여, 뭐 광고 선전비 등 이렇게 통합하고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표시하는 게 성격별이고 여러분. 자, 분석의 두 번째 형태는 기능별 분류법 매출원가법이라서 자, 줄짓기 여러분.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은 기능별로 분류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서 공시합니다. 그럼 매출원가를 반드시 구분해서 분리해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능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적 비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 데는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 즉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밑에 세 번째 줄이에요.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 그래서 자, 그다음 줄 칠게요. 두 줄만.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 종업원 급여 비용을 포함해서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뭐한다? 공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여러분, 자, 뭐가 원칙적인 분류 방법이라고요? 그래도 뭐가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기능별이에요. 대신 기능별로 분류한다는 건 반드시 원가에 대해서 매출 원가를 구분해서 공시 표시해달라. 그러면서 또 하나가 여러분 뭐야? 비용의 어느 별에 대한 내용을 주석 공시해달라? 성격에 대한 내용을 주석 공시해달라는 얘기야.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격별보다 시험 목적으로는 기능별이 더 중요하고요. 기능별 표시 방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여러분? 분류법은 매출원가법. 쉽게 해서 매출원가가 따로 표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를 공시해달라고요? 성격별 비용에 대한 내용을 주석 공시해달라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능별이 주석 공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격별이 주석 공시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든 거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봐봐요, 여러분. 그냥 급여 해도 좋고 또는 종업원 급여 이렇게. 참고로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 종업원이라는 뜻은 직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개정 과목 쓸 때 임원급여 이렇게 쓰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냥 아니면 그냥 종원급여, 직원급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종업원급여의 뜻은 임원급여, 직원급여를 합해서 이렇게 뜻이야, 그냥. 응? 여러분 이제 비용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물류부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5,000원 급여, 마케팅부서, 관리부서, 제조부서 이렇게 우리 있고 18,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부서가. 그리고 물류부서에는 종업원 급여도 있고 감가상각비도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소모품비도 있고, 그래서 뭐 요것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2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비용을 보는 게 여러분 꼭 하나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국제회계 기준은. 얘네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고가 리버럴해요. 그래서 야, 물류부서 비용 합계, 마케팅부서 비용 합계, 관리부서 비용 합계 이렇게 비용을 이런 식으로 집계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집계하는 방식을 무슨 별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별이라고요? 다시 한번 봐봐. 이게 어디 성격표라고 되어 있지, 여러분? 아니, 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자, 어디야? 위에서 네 번째 단락. 자, 분석의 두 번째 형태는 기능별 분류법 매출원가로서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 관리활동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무슨 별이라고요? 이 기능별이라는 거야. 기능이 뭐야? 역할이야, 역할. 니네 어떤 역할, 어떤 업무를 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성격별이란 뜻은 뭐야, 여러분? 자, 위에서 세 번째 단락. 자, 위에서 몇 번째야? 아홉 번째 줄이네. 분석의 첫 번째 형태는 성격별인데 그 단기소득에 포함되면 그 성격, 감가상각비, 원재료급비, 운송비, 종업원급여, 광고선전비 이런 식으로 비용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이게 성격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읽고 이제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죠? 비용을 종업원급여 얼마, 감가상각비 얼마, 뭐 광고선전비 얼마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집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집계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고? 성격별이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집계해서 나타내는 게 뭐라고 여러분? 기능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매출원가가 따로 있다면 만약에 제조부서가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있고 그거 중에 일부가 팔렸다고 그러면 그게 제조원가가 되는 거지.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이게 구매부서라고 하면 여러분 구매부서가 재고자산을 전체 구입해가지고 판매된 부분도 원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집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거냐라고 하면 이게 성격별과 기능별이 다 되는데 이렇게 부서나 팀별로 비용을 집계하는 방식이 무슨 별이라고요? 그게 기능이라는 거야, 그게. 그리고 아니면 종업원급여 전체 얼마, 감가상각비 전체 얼마. 여러분 감가상각비 전체가 중요한 거지 나는 어느 부서에 얼마씩 가는 거 관심 없어. 이렇게 보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격별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런 식으로 비용은 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근데 대부분 이걸 섞어 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회사도 판관비가 따로 있고 제조원가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연구개발부서는 연구개발비가 따로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집계할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제회계는 그런 것까지 구분을 다 해놓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뒤로 오세요 다시. 자, 161페이지 보시고 자.